구독과 좋아요 해도 돼요. 예. 아니, 유상증자 세게 맞았다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뭐, 비중만 그렇게 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을 찾아가기 나름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은행을 유중으로 거래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물렸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주가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주가 많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매를 해가지고, 여기 어디였구나. 여기서 추매를 해가지고, 요 이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요거 몇 번 했더니, 심지어 수익이었어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때. 우리은행을 여기인가에서 털었어요, 요날. 2016년 2월 3일인가? 요때. 요건 안 맞았거든요, 제가. 이게 내리길래 그냥 털고 끝냈는데, 심지어 수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0%였었던가? 수익을 내고 끝냈어요. 여튼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이 비중이 문제예요, 항상.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비중이 너무 많으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근데 비중이 많지 않으면 얼마든지 대응해서 다 탈출해서 나갈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좀 살펴볼까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요 그냥 그대로 보죠. 1960년도에 설립에 대해서 아미노산 수액제, 항생제 등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항생제 이제 라타목스랑 고지혈증 치료제 라토바정, 경구용 세펨계 항생제 세파클러, 그리고 틴틴정 식욕 억제제, 약간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죠. 네, 뭐 테마로 엮여 있는 것은 치매 아니면 이제 메르스, 코로나 이쪽으로 엮여 있는데 이상하죠. 일단은 유상증자가 나온 시점이 이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뭔가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이게 나왔다는 것도 일단 이상하고,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에이프로젠 킥하고의 합병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더구나 또 국내에서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또 등재되어 있어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이제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00억 규모의 이제 투자를 유치해서 기업 가치 1조를 넘겼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에 올랐다. 회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순위는 미국은 200개, 중국 100개, 영국 22개, 인도가 18개, 그래서 저희는 11개가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올라온 거 보면은 뭐 쿠팡, 옐로모바일,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야놀자, 위메프, 이런 회사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유상증자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를 보시면 내용이 뭐 그렇게 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딱 짧게 보시면 됩니다. 뭐 유상증자 결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현재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의 주식 숫자는, 이게 주식 수로는 2조 4,160만 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3,951억짜리인데요. 이번에 유증 금액 나온 것이 또 3천억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유상 증자를 내겠다, 이제 그런 발표가 나온 상태죠. 증자 전 숫자가 100만이고요. 100만 천만 1억입니다. 2조가 아니고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2억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억 개 정도를 더 찍어냅니다. 주주 우선 공모 증자인데요. 이건 방금 이제 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 뭐 주식을 그냥 상품권이라고 원래 똑같은 개념은 절대 아니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상품권으로 비유하기가 좋아서 상품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를 일부 가지고 있으면 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걸 또 다시 팔아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유 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상품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권으로 마저 설명을 해보자면 상품권 하나를 샀어요. 자, 그러면 상품권 하나를 샀는데
내가 뭐 10만원짜리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10만원을 샀으니까 10만원의 가치만큼의 서비스나 용역을 받고 싶다. 예, 그러면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상품권을 판매한 백화점 쪽에서 이제 전화가 왔다 이거죠. 백화점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님, 10만원짜리 상품권 그거 가지고 계시죠? 그거 다음 달부터 못 사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백화점에 들러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꾸는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백화점 상품권을 반납을 하시고, 백화점 상품권을 다른 걸로 바꿔가세요. 원래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하트 모양 상품권이었는데 요 이제 상품권을 이제 별 모양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요, 바꾸실 때요, 이거 제작하는데 돈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더 내셔야 돼요라는 조항을 단 거예요. 자, 5만 원 플러스 더 주세요. 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10만 원에다가 15만 원어치, 아니 5만 원어치 해가지고 토탈 15만 원어치 상품권 드릴게요. 자,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고객이 이 상황을 납득하겠어요?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5만 원을 더 내야 된대. 바꾸러 가는 것도 귀찮고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이거 상품권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지류 상품권이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시입니다. 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얘를 중고나라에다가 내놨어. 예, 중고나라에다가 이렇게 딱 이제 중고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10만 원을 딱 내놓을 때 얘가 딱 10만 원입니까? 아니죠. 상품권의 가치는 딱 10만 원이 아니에요. 10만 원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뭐 9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상품권 팔 때. 왜 거기 왜 이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앞에 구두 가게에서 할인해 가지고 팔잖아요. 9만 5천 원에 팔기도 하고. 근데 이 백화점에서 사은 행사를 해 가지고 상품권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에 한해서 뭐 전동 칫솔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면 얘는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죠. 더 올라가야 되죠. 한 12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가격은 변동이 된다. 변동이 되는 상품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상태에서 백화점에서 바꿔오래. 그래가지고 15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짜증이 나기 때문에 얘를 중고나라에다 갖다 팔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응, 나 9만 5천 원. 응, 나 9만 원. 아우, 나 짜증나. 진짜 너무 짜증나. 나 그냥 8만 5천 원에 팔 거야. 아우, 됐어. 나 그냥 이거 겁나 많아. 나 한 100장 갖고 있는데. 야, 그냥, 아이, 모르겠다. 야, 8만 원에 그냥 다 사가라. 에이, 그냥 다 떨이. 이렇게 해서 팔다 보면은 이 상품권의 가치가 다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다 열어놓고서 봤더니 백화점에서 고객님 그거 그렇게 다 중고나라 파시면 안 되는데 요거 15만 원어치 가지고 가신 건데요. 사실은요, 저희가 이 상품권을 바꾼 이유가 요번에 저희 백화점과 호텔과 제휴를 해가지고 호텔 쪽에서 저희 상품권이랑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 5만 원당 신라호텔 1박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품권 하나가 5만 원당 1박이니까 난 지금 3박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박 4일인 거잖아요. 호텔 신라가 하루에 한 1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웬 떡이야? 자, 그렇다면 얘가 또 다시 5만 원짜리 원래 내가 산 것에 15만 원 돈을 주었지만 얘는 15만 원이 아닌 거잖아요. 가치가 갑자기 뻥튀기 돼 버렸지. 그러면 얘가 한 최소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 그거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한 50만 원어치 가치는 하는 거 아니에요? 3박인데 1박에 한 15만 원이라고 치고 곱하기 3배 더블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아직 지금 요 상자 뚜껑이 아직 안 열렸다. 상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요렇게 지금 포장이 이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포장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 이 상자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는 아직 지금 모르는 상태야. 나 오늘따라 그림 되게 잘 그리는데 맞죠? 제가 원래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여튼 오늘 열린 이 상황은 상품 상자까지는 일단 있는 상황이고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씨 짜증나. 이게 맞아요. 예, 여기까지가 맞아요. 아이씨 짜증나. 뭐라는 거야. 아이씨 미쳤어. 왜 백화점까지 뭐 오라고? 뭐 와서 너 미쳤니? 5만 원 더 내라고? 짜증나. 뒷골 땡기네. 귀찮아 죽겠는데 나 주말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까지 신경 쓰라고? 왜 오라는 거야? 여기까지예요. 예. 이 이후의 얘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유증 상황을 좀 봅시다.
자, 지금 금액을 3천억을 땡기겠다고 했는데요. 요거 공시 자체가 굉장히 길지 않아요. 요게 끝입니다. 예, 굉장히 짧죠.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용이 뭐 많지 않으니까. 예정 발행가는 약 한 1,400원 정도로 발행을 하겠다. 현재 에이프로젠 제약의 주가 가치는 1,635원입니다. 조금 싸게 줄게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630원에서 1,400원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줘야겠죠. 예, 가격이 조금 바뀝니다. 이게 예정 발행가가 있고 확정 발행가가 있는데 확정 발행가가 아직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두 가격 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복불복, 예, 좋은 표현이에요. 자, 확정 예정일은 6월 24일 날 결정하겠다. 한 주당 배정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상품권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9만 1,000원어치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아, 되게 선심 쓰듯이 써있죠. 아, 짜증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나 지금 1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9만 1,000원어치를 또 사야 돼. 예. 근데 뭔가 선심 쓰듯이 야, 9만 1,000원어치 살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이만큼 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6월 29일이랑 6월 30일 날 나 살게 라고 청약을 넣으라 이거예요. 너 사고 싶어? 너 9만 1,000원어치 살 수 있는데, 10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9만 1,000원어치 살 수 있는데, 9월 29일 날 나 청약할게.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약정을 넣으라는 거죠. 나 살게 라는 그 제스처를 9월 29일이랑 9월 30일 이틀간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나 살게라고 이날 결정을 했으면 7월 7일 날 돈 넣어. 7월 7일까지 통장에다가 9만 1,000원 넣어놔. 내가 빼갈게 라는 거고, 그러면 그걸 주식으로 바꿔서 7월 21일 날 주식으로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주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아이씨, 나 안 바꿔. 나 안 살 거야. 이제 이러면, 그러면, 이 기존의 상품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만 팔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그냥 저희 고객센터에서 그냥 팔겠습니다. 예, 싸게 팔 텐데, 만약에 이게 다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7월 2일에서 7월 3일 날 일반인들에게 매도를 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채워가지고, 요 3천억만큼을 다 이제 사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주관하는 회사는 오늘 했어요. 오늘 후다닥 해가지고 공시가 바로 뜬 겁니다. 사회이사는 한 명이 참석을 하셨다.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거에 대한 그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을 그냥 써놓은 내용이고, 이래서 이제 공시 내용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은 뻔해요. 그냥 복붙이야 복붙. 다 읽을 필요가 없다. 그 따지고 보면 이 공시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칸이 몇 칸? 없어요. 한 10칸? 이게 뭐, 이게 한 1억 정도, 1억 개의 주식이 있는데, 2억 개의 주식이 있는데 2억 개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3천억 정도 하려는 거 하는 거구나. 주주들에게 달라는 거구나. 청약은 이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납입은 7월 7일 날 돈을 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내용만 바뀐 거고요. 요 밑에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주 배정으로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일반 공모를 하겠다. 그냥 그 정도만 써놓은 거고요. 청약 기간 표시해놨고,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청약을 했는데 나 돈 내기 싫어.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주 인수권을 그럼 중간에 팔어. 언제 할 거야? 그거는 신주 인수권 거래일이 여기 어디 써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정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궁금해야 되는 내용이 주주들한테 과연 3천억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고 싶은 거야? 라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투자 설명서라고 해서 나중에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에이프로젠 제약은 아까 뭐 유니콘 기업으로 뭐 등록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코스피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289위에요. 코스피가 한 1000개 정도 되니까 289위면은 꽤나 지금 현재 주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지표들을 좀 볼까요? 종목 분석 내용을 좀 보면, 현재 주요 주주는 에이프로젠 KIC, 영어로 KIC가 주요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지분 46%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사주는 5,0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에이프로젠 KIC의 주요 주주가
또 50%인가 해서 지베이스라는 곳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김정출님 그리고 에이프로젠 일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에이프로젠 KIC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또 사가지고 아까 뭐 기관 매수세가 좀 많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근데 뭐 요렇게 보면은 뭐 이게 뭐 금액상 엄청 많고 이렇진 않네요. 에이프로젠 제약을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주가가 쭉 내려가는 동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뿅 뜁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었어요. 많이 샀었는데 사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보유 수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신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외국인이 들고 있었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고 있던 중에 유상증자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시설 투자를 좀 하겠다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 번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작년 한 4월달 그때쯤에 유증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한번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들어온 선례가 있어요. 유증을 계속하는 종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현금성 자본이 없기 때문에 유증을 내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자본 자체가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 부채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은행에서 돈을 받기보다는 주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보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라는 전제를 두고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만약에 여러분이 오너예요. 네? 여러분이 오너인데 오너 혹은 뭐 CEO 아니면 뭐 주인이야 대주주 뭐 하여튼 뭐 어떻든 이거 관계자야. 오너 아니면 CEO 아니면 대주주. 근데 기대감이 높은 무언가가 있어. 예를 들어서 KIC 뭐 내가 이제 자회사랑 합병을 할 건데 그 자회사가 뭐 미국에 코로나를 납품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냥 썰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 뭐 절대 뭐 알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 내부 정보 이런 거 일절 몰라. 그럴 수도 있다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응? 앞으로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예,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너나 CEO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더 사야겠죠. 더 매수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더 매수를 하려고 보니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좀 할인을 받아서 사면 더 좋을 것 같거든.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할인해서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할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주식 수만 단순하게 늘리겠다면 그냥 무상증자를 내면 돼요.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정당하게 돈을 더 내고 더 뻥튀기 된 만큼 잔뜩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회사의 주가가 오를 거다, 장기로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이 파일을 키워가지고 이걸 뻥튀기를 더 이득이죠. 이걸 거꾸로 개념으로 보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CB나 BW 같은 이제 사채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해 놓고 전환가액을 이제 낮춰가지고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장기로 끌고 가려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하나가 유상증자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주식수를 많이 키운 다음에 파일을 키워서 회사가 장기로 올라갈 때 요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악재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이 지금 유증이 나왔으니까요. 폭망했어요. 내일 그냥 다 갖다 파세요. 월요일 아침에 하한가 갈 거니까 싹 다 파세요. 도망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악재가 있으니 튀어가 아니고 호재가 있으니 사도 아니에요.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냥 악재만 말씀을 드리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마냥 호재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내 전 재산을 갖다 박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유상증자라는 이 이벤트 속에 들어있는 이면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서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뭐 근데 이게 유상증자가 악재다. 그렇다면 삼자배종 유증도 삼자 유증도 악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삼자배종도 악재면은 유중이라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은 악재니까 내려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삼자배종 유중 나오면 왜 올라가요? 이건 내 돈이 아니거든. 내 돈이 아니라 그냥 아까 이제 백화점 상품권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무슨 회장님이 저희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뭐 백화점 상품권이 갑자기 뭐 더 활성화돼서 뭐 여기저기 더 많이 쓸 수 있게 됐고 백화점 상품권을 많이 발행했습니다가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백화점 와가지고 바꾸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5만 원을 더 사라 소리도 안 하고 귀찮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도 있다. 그래 그럼 생각나게 왜 백화점 가서 좀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얘도 유증이에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일반 배정 유상증자, 3차 배정 유상증자 결국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악재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반대 이면에는 호재일 수도 있다 정도는 깔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튼 유상증자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주가가 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이 유증을 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에는 당장은 주가가 일단 하한가 맞아야 정상이에요. 그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저점 부근이니까 전저점까지 그냥 내려 꽂힐 수도 있어요. 여기구나. 여기까지 내리 꽂힐 수도 있어. 700원 갈 수도 있어. 700원 갈 수도 있고 한 900원, 800원 이 정도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주가가 폭락을 한 그 다음인데 유상증자 일정을 봐야 돼요. 유상증자 일정으로 이 앞으로의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만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유상증자의 일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공시가 나오죠. 공시가 나온 자리로부터 일단 주가는 폭락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락을 받을까 말까 주주들이 고민하거든. 그러니까 주주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 아니면 그냥 더 이상 그만 좀 팔아 가지고 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권리락이 뜹니다. 권리락 당일날은 한번 이렇게 또 튀어요. 왜냐하면 주가 가치가 희석이 돼서 그날 주가가 뭐 수정 주가를 설정하지 않으면 주가가 한번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권리락 일정이 나옵니다.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가 또 살짝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이렇게 뿅 한번 또 튀는 그 일정이 청약일이에요. 청약일 주변 해가지고 다시 한번 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살짝 살살 밀리다가 이후에 이제 신주가 이제 들어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신주가 다시 한번 내려가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뭐 성장성이 있으면은 올라가고 성장성이 없으면 아니면 뭐 유상증자 규모가 크지 않다. 아니면 여기에서 장기로 끌고 갈 만한 이런 호재 아니면 무슨 이런 수출을 맺었다. 아니면 뭐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뭐 개발했었던 것이 무슨 성공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서서히 오르거나 아니면 급반등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약간 트렌드를 타는 경향이 있어요. 유행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유상증자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이게 통계로 좀 보면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2019년 트렌드랑 2018년의 트렌드가 조금 달라요. 유상증자 전체 종목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 종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2018년의 전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조금 달라요. 신주가 나오고 나서 폭락을 해요. 2018년 땐 그래요. 이 이전에는 권리락 때 한번 튀고 권리락 전에 튀고 청약 때 한번 튀고는 공통입니다. 근데 2019년에는 특징이 달라요. 2019년에는 신주가 나오면 신주 이후에 또 튀었어요. 근데 이게 장기로 엄청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또 밀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등락폭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한 50% 정도 돼요.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한 5에서 20% 정도 튀고, 청약일은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거든요. 많이 튀어요. 그래서 청약일도 짧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씩 움직입니다. 청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이벤트가 하나 또 있다. 빠뜨렸네. 납입이 하고 나면 신주까지는 서서히 밀리다가 신주가 들어오는 순간 폭락을 합니다. 파니까 그래요. 신주가 들어와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형태를 보면 납입일도 5에서 한 15%에서 한 20%,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변동이 있고요. 신주가 들어오면 당일날은 한 10% 정도는 일단 빠지고 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신주 기준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트렌드는 신주 기준 날짜 기준으로 깨지지 않으면 약 한 30%에서 이후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9년의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증이 있고, 유상증자 주주 배정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다 짤짤이 종목들이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유상증자의 규모가 큰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2020년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 회사들이 자본금이 많이 이제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를 하려면 지금 유증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4월 달은 유증이 많이 나와요. 4월 달에 유증이 나왔어. 6월 달에 유증을 받아가지고 뭐 청약을 해. 그래서 7월 달에 주식을 줬어. 자, 근데 이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3자 배정 유증 혹은 CB를 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채무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과정을 연말까지 유지를 해서 감사보고서 나올 때 자본을 요 정도까지 채워놨다. 이렇게 이벤트를 연간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전하게 한 3, 4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감사인에게 이 데이터를 다 잘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면 정상적인 기업들은 4월 달에 유상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볼까요? 자, 4월 달에 유증이 나온 것이 지금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4월에 받는 일정이고요. 이건 공시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작년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뭐 유증 숫자가 이렇게 볼까요? 자, 이건 9월 달이고요. 8월 달, 7월 달, 6월 달, 5월 달, 4월 달, 6월 달, 7월 달 요때가 되겠다. 그렇지. 7월 달에 유증이 되는 일정으로 보니까 4월 정도에 나온 유증들이 요때 이제 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증했었던 지금 양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좀 눈에 띌 만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을 몇 개만 좀 찍어가지고 보죠. 배정 기준이 있는 거 요것만 보죠. 비슷한 사례를 봐야 되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만 골라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CMG 제약을 한번 볼까요? CMG 제약도 제약회사죠. 비슷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작년에 CMG 제약은 제가 수익 났었던 것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이죠. 유상증자 나왔던 시점을 놓고 보면요. 여기가 유상증자 공시가 분명히 나온 자리일 거예요. 주가 급락하죠. 권리락 전에 움직였었던 것이 있는지를 봅시다. 없죠. 자, 권리락 당일날도 한 4%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청약일에 분명히 25.70% 정도가 올랐습니다. 볼까요? 거짓말 하는지 확인해볼까? 유상증자 내 찾아줄게요. 이거 오늘 저녁에 에이프로젠 제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좀 뒤져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유상증자가 나왔고 그 일정대로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날짜를 한번 쭉 보면은 요거 날짜대로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청약 예정일이 7월 22일이었고요. 권리락이 6월 24일이었죠. 그러면 7월 22일이 한번 튀면 25% 정도가 되는 기업이에요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어필을 했었던 캔들이죠. 오! CMG 제약 뭐야? 그냥 미친듯이 내려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네. 25% 정도 이렇게 한번 뿅 이렇게 튈 수 있는 그런 회사네. 자, 유상증자가 끝났죠. 자,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요 라인 기준으로 거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2630원 위로 가지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CMG 제약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내내 리딩해 줬었던 종목인데. 그리고 상한가 쳤죠. 상한가 치고도 더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유증을 받았어도 손해는 안 받겠죠. 84% 올랐어요. 뭐 테마로 치자면 뭐 조현병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건 다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는 재료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제 84% 정도 올랐으니까 유상증자 일정 안에서 사고팔고를 했어도 수익이 났을 거고, 유증 이후에 트래킹 하면서 유증을 다 받아놓고 끌고 갔어도 수익이 80% 정도가 났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유증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가는 여기였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라고 예를 들어봐. 그럼 이 지금 마이너스 20%인 상태에서 여기 지금 유증이 떠가지고 마이너스 40%가 됐어. 마이너스 50%가 됐어. 아, 짜증나 죽겠네, 미쳐버리겠네 라고 했을 겁니다. 유상증자로 받았기 때문에 주식의 수는 늘어났을 거고, 내가 원래 샀었던 가격까지 돌아왔는데 주식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0%인 것을 상쇄하고도 약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내고 끝낼 수 있는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서, 이거는 이제 훈련소방에서 리딩을 계속 해드릴 건데, 485 이거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에이프로젠제약에 대해서 한 두어 번 정도 영상을 더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리딩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요 그림대로 만약에 진행이 될 건데, 방금 썰 풀었던 내용으로 한번 같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내가 주주라면, 만약에 내가 주요주주예요. 지난번에 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동원금속이었던가요? 아니, 대주주한테 말을 안 하고 유증을 냈어. 열받아가지고 빡치니까 그냥 싹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요주주인데 유증을 하겠다고 당연히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주요주주가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유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주가가 폭락할 거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힘들 거고, 주식의 수를 줄여야 되고, 이런 악재가 생겼다라고 하면 주요주주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를 안 했잖아요. 지금 비중을 40%, 46%를 들고 있어. 얘도 이걸 사야 돼. 돈을. 3천억 중에서 반은 이 사람이 사야 된다고요. 1,500억은 이 사람이 사야 돼. 자, 이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 결국 또 에이프로젠 킥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잖아요. 에이프로젠 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지베이스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지베이스는 어디서 돈을 또 마련을 해야 될까? 뭐, 이건 또 무슨 방법이 또 있겠지. 이제 지금은 아직 그런 게 뭔가 밝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방송을 몇 번 더 찍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팔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다 필요 없어.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늘 술 먹고 중내산에 하지 마세요. 오늘 술 먹고, 그래, 만약에 오늘 술 먹고 한강을 갔다고 치잖아? 한강을 갔다고 치자. 한강을 갔어. 나중에 주가 복구되면. 그거, 주가 다시 올라가는 거 누가 먹어? 엉뚱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죽었어.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상속받아가지고 이거 주가 2배 간다. 그런 짓을 겪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팩트는 월요일은 급락이야.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유증이 나오면 급락을 해. 그 다음에 추매를 해가지고 탈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본전될 때까지 그냥 유증 일정을 따라갈 것이냐, 크게 상관없다. 조금만 스마트하게 공부하시면 이번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스가 왔어요. 애플은 제약을 샀어. 여기 어떻게 사고 여기 어떻게 샀다고 치자고요. 지금 주가가 요 근처 어디야?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에이프로젠 제약의 뉴스 뭐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나 근거 이런 게 있습니까? 얘를 올릴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냥 호재 기사를 딱, 이렇게 내어놓고, 우리가 무슨 수주를 따고, 뭐를 했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어영부영 올라가. 얼마나 올라갈까? 한 10%, 20% 정도 오르고, 한 여기서 올라가다가 삑 또 꺼지겠지. 차라리 폭락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얘가 폭락을 해. 자, 유상증자 폭락이 나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 뭐야? 유상증자 폭락 나오면. 1번. 네이버 증권에서 모두가 검색해봐. 볼까? 국내 증시 인기 검색 종목 에이프로젠제약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던 종목에서 갑자기 핫한 스타가 됐다고요. 지금 에이프로젠제약 7등까지 올라왔잖아요. 1, 2, 3, 4, 5, 6등 얘네랑 지금 비교되는 이슈가 있습니까? 갑자기 스타가 됐어.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에이프로젠제약을 보고 있는데 호재 기사가 하나 뿅 터졌어. 그럼 어떻게? 사겠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사야겠지. 그걸 하려면 나는 유상증자를 받아야겠지.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이 방송을 지금 서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야 뭐 공식 되자마자 갑자기 왜 뭔 방송이지?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당장 내일 주가가 폭락을 해. 그럼 아이고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금요일이 더 힘들어요. 금, 토, 일 죽겠지. 그렇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 그다지 없다. 그러니 그냥 냅둬라. 이미 맞은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잘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이걸 찬스 삼아서 본전 아니면 플러스 내고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계속 봐야죠. 주로 대화하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뉴스 뒤져보고 에이프로젠자 없으신 분은 한 주를 사면은 관련 뉴스나 공시 뜰 때마다 푸시 오잖아요. 그걸 또 이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것 때문에 심란할 필요가 없다. 아 저는 지금 살짝 지금 약간 흥분 상태예요. 킥을 갖고 있는데 조금 손해 중이거든요. 한 10%인가 20%인가 손해 중이거든요. 근데 아 이거 참 잘 됐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슈넬 때부터 갖고 계세요? 예, 그랬으면 뭐, 근데 지금 너무 손해를 많이 보셨겠다. 슈넬부터 갖고 있었으면. 예. 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고요. 지금 뭐 쌍바닥을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지만, 월요일에 하한가? 갈 수 있지만, 위기는 언제나 그래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까? 아니죠. 자, 위기는 기회였어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지수가 30%입니다. 종목마다 돌아가면서 VI 상한가 다 한 번씩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올라가는 동안 수익 났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올 건데,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매수하면 된다. 월요일날 만약에 하한가를 안 가면, 한번, 뭐, 대략적인 대응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월요일날, 뭐, 나중에 다시 할 거긴 한데요. 월요일에, 예? 하한가를 갔다고 칩시다. 하한가를 갔어. 하한가 확정이면 일단 대기하세요. 자, 두 번째. 월요일날 하한가까지는 안 갔고, 하한가 근처로 가. 하한가 근처로 가면 이거 매수 준비해야 돼. 매수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월요일날 하한가가 안 가. 버텨. 버티면은 이것도 대기를 하면서 그 다음날 정도의 매수 준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가서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화요일도 하한가 확정이야. 화요일도 하한가 확정이면은 대기지만 화요일날 하한가 근처 혹은 버텨? 그럼 이건 풀매수야. 여기는 풀매수. 아, 풀매수 하면 좀 그렇다. 매수, 어쨌든 여기도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급반등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갑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하한가 근처나 이제 버텨가지고 급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하한가 두 방이 내려왔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 빠르게 반등 찔 거예요. 뭐 욕으로 막 도배되고 야 육개장 내와라 있다 없다 내기할까? 육개장 내와라 있다 여기 분명히 있다. 육개장 내와라 없어? 육개장 검색해볼까? 육개장 나오지? 자 육개장 내와라 육개장 고기 듬뿍 있다. 이 나쁜 놈들이 있어 이게. 하여튼 이런 사람도 안 돼. 근데 이런 얘기에 휘둘릴 것도 없다. 뭔 놈의 육개장 그래 육개장 끓여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그냥 조금 짜증 나지. 월요일 내릴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참에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네. 뭐 항상 손바닥 뒤듯이 호재 뒤에는 악재가 숨어 있고요. 악재 뒤에는 호재가 숨어 있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요것 때문에 주말 멘탈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혼자 막 훌쩍거리면서 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월요일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화요일날 거기서 버티는 대로 거기서 대응하시면 돼요. 당장 주말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빨리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6시 모임인데 좀 늦었거든요. 얼른 가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고 그러고서 올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주말에 이런 공시 나오면 기분 되게 더럽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차라리 잘 됐다. 변동성 생겼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